네, 안녕하세요. 장빠입니다. 오늘은요, 회사를 퇴사를 하고 나서 매장을 하기까지에 대한 스토리를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제 라이브 방송을 꾸준히 보셨던 분들은 저에 대한 스토리를 다 알고 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질문을 많이 받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좀 정리를 할 겸 지나온 시간들을 한번 되새겨 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제가 작년으로 돌아가서 제가 이제 회사를 나온 시점이죠. 부당해고를 당한 시점으로 돌아가면 2020년 4월이에요. 그때 제가 회사에서 좀 부당한 그런 처우를 받고 이제 회사를 나오게 되는데, 회사를 나오고 나서 제가 퇴직금을 받지 못해서 임금체불 관련해 가지고 고소를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제 노동청에다가 민원을 제기를 하게 됐고, 민원을 제기를 했지만 제대로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결국에는 형사 고소를 하게 되고, 형사 고소를 하게 되면서 제가 금전적으로 조금 어려움을 좀 겪게 돼요. 또 그때 당시에 제가 또 아이를 혼자 키우고 있었기 때문에 아이를 키우면서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더라고요. 취업 자리도 이제 여러 군데 알아봤지만 이제 아이가 너무 어리다 보니까 근무 시간 때문에 아이를 돌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취업을 포기를 하고 유튜브로 이제 생계 유지를 하기 위해서 유튜브를 좀 더 이제 집중을 하게 됩니다. 유튜브를 제가 시작을 한 거는 벌써 한 2년 정도가 넘었잖아요. 제가 그나마 다행히도 기존에 유튜브를 했던 게 조금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모자른 생활비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그런 생활비는 조금 충당을 하면서 생활고를 좀 겪게 되죠. 또 가정 불화가 있어서 기간 동안에 이혼 준비를 하게 되고 좀 힘든 시기였어요. 그때 당시에는 작년 말까지, 그러니까 올해 초까지죠. 올해 초까지 좀 많이 힘들었어요. 생활고도 생활고지만 또 육아도 육아고, 또 처음 아빠가 돼보다 보니까 육아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또 이제 이혼 준비를 하다 보니까 심적으로 좀 많이 힘든 시기였어요. 정신과도 다니면서 우울증 치료도 받게 되고, 그러면서 작년 한 해를 어떻게 보냈는지 모르겠어요. 되게 정신없이 보냈어요. 유튜브를 하더라도 좀 한계점이 좀 보이고, 떡상한다고 하는데 제가 떡상은 못했어요. 네, 아시겠지만, 제가 워낙 유튜브라는 게 사실상 제 체질에 안 맞는데, 어쩔 수 없이 이제 하다 보니까 좀 그렇게 대중성 있게 다가가지 못했던 것 같아요. 아무튼간 이제 그렇게 작년 한 해를 되게 좀 힘들게 보내고, 올해 초에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생활고로 인해서 퇴직금을 어쩔 수 없이 합의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받아야 될 금액의 한 70% 정도밖에 사실 못 받았어요. 그렇게 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합의를 보게 되고, 이제 퇴직금은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면서 금전적으로 일단 좀 여유가 좀 생기니까, 전보다는 나아진 상황이잖아요. 다 받지는 못했지만 조금 생활에 여유가 좀 생기면서 혼자 하는 육아도 좀 익숙해지면서 조금 여유를 찾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한 2달의 시간을 또 보내요. 그렇게 이제 2021년 2월이 됐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어떤 계획이라든지 어떤 취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떤 뚜렷한 계획이 없었어요. 취업을 어디로 해야겠다라는 그런 가능성이나 기대감은 사실 그때 당시에는 버렸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버렸죠. 어디 제가 제 나이에 지금 이 상황에 제가 어느 회사에 취직을 한다, 그게 사실상은 저의 상황에는 안 되더라고요. 물론 어떻게 하면 하겠죠. 어떻게든 하면 하는데 그게 진짜 말 그대로 어떻게든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한테는 좀 맞지 않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뭔가라도 하긴 해야겠다. 대체 뭘 해야 될까? 막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 시점이었어요. 그러다가 문득 저희 친형님하고 술을 한잔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게 됐죠. 뭘 좋아하느냐, 뭘 하고 싶으냐, 아니면 어떤 거를 해야 되겠느냐, 이런 이제 얘기들을 막 주고받다가 몇 가지가 이제 딱 정해지게 됐어요. 먹고만 살 수 있을 정도로 벌면 된다. 그리고 좋아하는 거를 하자. 그리고 현실 가능성 있는 거를 하자. 이제 그런 막연한 말만 나온 상태였어요. 일주일 정도를 이제 계속 형이랑 이제 상의를 하면서 뭘 해야 되지, 어떤 게 좋을까 막 하는데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왜냐면 너무 오랜 시간 동안 거의 15년 가까이 남을 위해서만 일을 하다 보니까 정작 나를 위해서, 그러니까 내 거를 하려면 뭘 해야 되는지 생각을 하지 않았던 거죠. 근데 그거를 이제 10년 넘게 안 하다가 갑자기 하려고 하니까 이게 머릿속에 정리가 안 되는 거죠. 아무튼 그렇게 좀 막막하고 좀 깜깜한 상황이었어요. 그렇게 일주일을 지내다 보니까 한 발자국도 못 나가겠는 거죠. 그 상황에선. 그래서 제가 결정을 했던 게, 어차피 우리가 우리 거를 하려면은 우리만의 공간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그래서 일단 사무실부터 보자. 뭘 해야 될지 일단 그거를 둘째 치고 사무실부터 정하자. 그날 바로 부동산 가가지고 한 3, 4일에 걸쳐가지고 상가랑 이제 사무실을 거의 한 3, 40개를 봤던 것 같아요. 인천 청라에 있는 빈 사무실은 거의 다 봤습니다. 매장을 할 건지
사무실을 얻을 건지 이걸 정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상가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유동인구가 많은 곳을 해야 되고 또 1층을 해야 되더라고요. 거의 뭐 보통 뭐 어떤 물건을 판매하는 그런 매장이나 상가는 거의 1층이잖아요. 그거를 알아보니까 월세가 너무 비싼 거예요. 고민을 하게 돼요. 아, 매장을 하기에는 너무 부담감이 크다.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죠. 어차피 내 전공은 온라인 마케팅이었으니까 뭘 팔더라도 온라인으로 팔지 않을까. 그러니까 1층 상가, 매장 상가는 의미가 없겠다. 꼭 굳이 1층이 아니어도 되겠다 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2층, 3층, 4층 이제 높은 층을 보게 돼요. 아무래도 높은 층은 임대료가 1층에 비해서 굉장히 쌉니다. 거의 한 50%, 30%밖에 안 돼요. 1층에서는 좀 작은 평수를 봤었는데 고층으로 올라가니까 더 넓은 평수로도 더 적은 임대료로 알아볼 수가 있더라고요. 사무실이 이제 점점 이제 좁혀지게 됩니다. 온라인으로 뭔가를 팔 거다. 편히 쉬고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어야 된다. 그리고 임대료가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되면 되겠다. 이제 이렇게 이제 또 세 가지로 또 추스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사무실을 선택을 하게 된 거예요. 그게 불과 일주일도 안 된 사이에 벌어진 일이에요. 보증금을 납부하고 계약서를 작성하고 난 후에도 뭘 해야 될지 정하지를 못한 상태였어요. 다른 어떤 분들이 보면은 뭐 저렇게 대책 없는 놈들이 다 있어 이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정말 저희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지르고 본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그냥 네모난 사무실 공간이었어요. 그러니까 바닥도 다시 새로 깔아야 되고 뭐 페인트도 다시 해야 되고 천장 등도 다 나가가지고 등도 다 바꿔야 되고 인테리어 이제 업자분들을 불러서 미팅을 하게 되는데 저희가 지금 매장이 30평 정도 되거든요. 인테리어 견적을 받아보니까 아무리 싸도 2천만 원이 넘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2천만 원에서 3,500만 원 선으로 인테리어 비용을 이렇게 견적서를 내주시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그 정도를 감당할 수 있을 만한 금전적인 여유도 없었을 뿐더러 또 그럴 이유를 못 느꼈어요. 화려하게 무슨 뭐 미용실이라든지 고객님을 대상으로 해서 어떤 물건을 팔려고 했던 계획이 아니다 보니까 아시는 분들한테 물어가지고 인테리어 업자분들이 이렇게 끼고 공사를 하는 그런 각 파트별 전문가분들 제가 컨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닥 공사만 하시는 분, 블라인드 하는 거 다 저희가 이제 각계 다 전화해가지고 개별적으로 저희가 공사를 진행을 하게 돼요. 공사를 진행한 거는 큰 게 없어요. 바닥 까는 거 그 공사했고 우드 블라인드 하는 거, 운동을 할 때 볼 수 있는 대형 거울, 그러니까 거울 업체 저희가 따로 컨택하고 샤워를 할 수 있는 간이 샤워 시설 부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저희가 따로 업체를 컨택을 해서 하고, 그러니까 이것저것 다 하다 보니까 인테리어 업자분이 견적을 냈던 거에 반의 반 금액으로 이제 공사를 끝내게 돼요. 그때까지도 저희가 뭘 팔지 아직 정하지 못한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막연하게 하나 있었죠. 1년 넘게 판매를 해왔던 무동력 트레드밀이 있는데 그거 일단 갖다 놓자 해가지고 그거 대표님한테 전화를 해서 저희가 매장을 이렇게 오픈을 했는데 오프라인으로 한번 판매를 해보고 싶다. 그러니까 물품을 지원을 해달라 해가지고 무동력 트레드밀을 일단 하나 덩그러니 딱 갖다 놓습니다. 30평 규모의 그런 매장에 무동력 트레드밀을 하나 덩그러니 놨는데 이거는 뭐 대책이 없는 거죠. 그거 하나 갖다 놓고서는 뭘 판매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에 일단 갖다 놨어요. 일단 시작을 해야 되니까. 그러고 나서 뭘 팔지 하다가 저희 형님이 또 사이클을 굉장히 잘 타세요. 용품을 한번 팔아보자 해가지고 저희 형님이 사이클 쪽 관련된 용품 샵에 컨택을 해가지고 봄에 이제 관련해가지고 납품을 받기로 합니다. 문제점이 이제 발생이 돼요. 물건을 일단 받았는데 스마트로라라는 게 있어요. 실내에서 이제 운동을 할 수 있는 전자기기 스마트로라라는 게 있는데 그거를 저희가 납품을 받았는데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수급이 안 되는 거예요. 저희가 매장에다가 비치를 해놓고 고객님들 오시면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또는 이제 온라인에다가 또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쪽 회사에서 물품 수급이 원활하지 않다 보니까 매장에다가 DP를 딱 해놓은 그 제품 외에는 물건이 없는 거예요. 이미 매장에다 비치를 했으면은 이미 그거는 중고 상품이 됐잖아요. 근데 새 거를 팔아야 되는데 새 거를 팔 수 있는 물건 수급이 안 되는 겁니다. 저희가 이제 사정사정을 해서 추가적으로 이제 어떻게 받았는데 물건을 저희가 완전히 사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물건 대금만 거의 몇 천만 원을 이제 드러나요. 저희는 이제 생각했던 거는 온라인으로 해서 이제 위탁 판매 이렇게 이제 하는 형식이었는데 재고가 막 쌓이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좀 조금 멘붕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장사를 했다가는 너무 앞으로 남고 뒤로 너무 미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사입을 한 그 사이클 용품 그 기계만 판매를 완판을 하고 공장하고 직거래를 타야겠다 해가지고 저희가 그 멀티랙 스미스 머신을 컨택을 하게 돼가지고 멀티랙 스미스 머신 공장 본사와 계약을 맺게 됩니다. 온라인 판매의 이 시작이 저희는 이제 멀티랙 스미스 머신으로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멀티렉을 저희가 구매를 하게 된 이유는 제가 유튜브 방송을 하기 위해서 구매를 한 거예요. 사실은 유튜브를 활성화시키고 싶었거든요. 제대로 한번 해보자, 운동 유튜버로서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멀티렉을 구매를 했는데, 구매를 하고 나니까 생각해보니까 너무 이 상품이 괜찮은 거예요. 그리고 인지도도 아직 많이 높아지지 않았고, 이거를 팔아보면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문득 들어가지고 제가 본사와 통화를 하고 대표님과 미팅을 하러 제가 파주 공장으로 직접 찾아가게 된 거예요. 그거를 이제 팔기 시작을 했죠. 그게 이제 불과 3개월 됐습니다. 저희가 이제 3월 달에 시작을 했으니까 팔기 시작을 하니까 부수적인 그 헬스 용품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너무 많이 찾으시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저희는 멀티렉만 판매를 합니다 하고서는 다 소개를 시켜주고 사이트를 보내드리고 그랬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그것도 저희가 판매를 해도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또 여기 공장 저기 공장 여러 공장 본사 쪽에 컨택을 해가지고 또 이제 도소매 거래를 맺게 되고,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저렴한 가격으로 공장과 직접 직거래를 터서 여러 가지 물품, 지금 저희 쇼핑몰에서 판매되고 있는 용품이 30가지가 넘거든요. 이런 용품들을 저희가 구성을 하게 되고 지금 이렇게까지 판매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좀 바빠지게 된 시기가 이제 6월 달부터 좀 바빠지게 됐고, 그래서 지난달 같은 경우는 매출이 좀 많이 상승을 했어요. 처음 시작했을 때 매출이 5천만 원 시작을 했는데 지금 대략 한 1억 조금 안 되게 매출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 이제 올라가야 되겠죠. 더 올라가서 좀 오프라인 매장도 저희가 좀 옮기고 싶고, 저희가 좀 계획을 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온라인도 온라인이지만 오프라인 쪽에서 좀 제대로 된 이 매장 컨셉을 그대로 가져가서 평수를 2배, 3배 넓혀서 운동인들이 정말 좋아할 수 있는, 사이클을 타거나 아니면 마라톤을 하시거나 뭐 조깅을 하시거나 운동하면서 거기 잠깐 들렀다 갈까, 이런 이제 명소를 좀 만들고 싶은 계획이 좀 생겨가지고 매출을 어느 정도 올리게 되면은 사무실도 매장으로 재오픈을 할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뭐 지금까지의 스토리를 쭉 이제 말씀을 드려봤는데 내용이 길어졌습니다. 이게 지금 1년 동안 벌어진 일이에요. 1년 동안 벌어진 일에 대해서 제가 좀 함축적으로 요약을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할 거고, 게을러지지 않고 또 초심 잃지 않고 항상 더 발전해 가지고 올라가고 올라가서 더 크게 성공할 수 있는 그런 모습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